안녕하십니까. 용띠 기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용띠 기일간이 경자년을 맞이했습니다. 천간의 기운은 상관으로 작동을 하게 됩니다. 또 지지의 기운은 편재라는 기운으로 작동을 하면서 잘 쓸 수 있는 글자와 잘 쓸 수 없는 글자가 구분이 됩니다. 잘 쓸 수 있는 글자는 임계라고 하는 어떤 재성에 대해서 잘 쓸 수가 있기 때문에요. 못 쓰는 글자는 병과 정이라고 하는 어떤 인성이라든가 무와 기라고 하는 비견과 겁재에 대한 기운은 상당히 약화되는 시기에 있습니다. 또한 용띠가 주의를 받았을 때 장성살의 기운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보조적인 의미를 봤을 때는 어떤 지살의 기운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또한 그 진이라는 것이 삼합에 의해서 합에 의한 변화가 예측되고 여기에 뭔가 생산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요런 영향력이 실제로 용띠 기일간한테 미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간의 기운이 상관이라는 기운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천간은 생각과 의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근데 이것이 상관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상관으로 작동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꿈꾼다. 또 뭐 창의성이 좀 발휘되고요. 기존과 다른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롭게 뭔가를 꿈꾸고 생각하고 대안을 만드는 행위, 이게 바로 상관의 행위입니다. 근데 상관은요, 상하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뭐를? 관을. 그래서 이렇게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성을 가지고 있을 때 관을 상하게 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이라는 것은 내가 소속된 집단에서 어떤 룰을 지키고 내가 하기 싫어도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 그 방법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 방법이 나한테 맞지 않다 하더라도 전통적으로 그렇게 해왔으니 그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라, 이런 기운을 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상관의 기운이 왔을 때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과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저거를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들어갑니다. 또 그런 생각이 다 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전통적인 방법을 지키고자 하는 사람과 마찰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통 전통적인 방법을 지키고 그냥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직장 내에서는 상관이겠죠. 뭐 부장님, 이사님, 뭐 사장님, 이분들이 전부 다 나의 상관이 직장 내에서의 윗사람이 되는 것이죠. 윗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그동안 쭉 해왔던 일과 나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성과 새로운 방법이 충돌하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내가 속한 직장이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의성을 존중해주고, 특별히 채용해서 너의 아이디어를 통해서 회사가 개선되면 그에 대한 보상이 따르는 직장이라면 상관은 굉장히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불행히도 그런 직장이 그리 흔하지는 않게 되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자꾸 내 생각대로 하면 분명히 좋아질 것 같은데
위에서 자꾸 막으니 윗사람과 마찰이 일어나고 그런 생각들이 어떤 조직 내에서 내 직장 내에서 불만사항으로 내재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정신적으로 그런 상황에서 잘하는 기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잘하는 기운은 편재의 기운입니다. 편재는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볼 때 사업성을 봅니다. 편재의 기운이 강한 사람은요, 틈만 나면 내가 사업하고 내가 독립할 꿈을 꾸게 되고 기회가 생기면 바로 창업의 전선으로 뛰어드는 경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사업할 그릇도 아닌데 운에서 편재라는 운을 받고 이 운의 편승에서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상당히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자, 운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1년짜리입니다. 그런데 사업은요, 적어도 3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연속성을 갖다 보장해야 됩니다. 한 해만 달달하게 사업하고 접는다면 그건 사업도 아닌 것이지요. 그렇게 내가 뭔가 조직 내에서 부딪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번뜩 났는데 이거를 바로 편재란 기운으로 봤으니 사업으로 연결시키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내가 정말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좀 필요합니다. 사업성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일단 대운에서 조금 따라줘야 됩니다. 돈의 흐름이나 사업적인 요건들을요. 두 번째, 자기 사주에서 어떤 사업 특성을 가져야 됩니다. 세 번째, 자기 명에서의 사업 특성과 자기 대운에 맞는 아이템을 선정해야 되고요. 이 선정된 아이템을 내 사주의 특성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할 것이냐, 공격적으로 할 것이냐. 고객을 일반 다수 대중을 통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작지만 단골 위주로 사업을 할 것이냐, 또 일반 대중한테 납품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업이나 단체나 정부한테 납품을 할 것이냐. 이것들이 전부 다 그 내용과 특성이 성공할 수 있는 요인이 좀 상당히 제약을 많이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대운에도 맞고 자기 사주의 사업 특성에도 맞고 또 그 아이템과 사업을 전개하는 방법에도 맞는 사람의 경우에는 상당히 큰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서로 삐걱거리면 일부 벌었다가도 자꾸 까먹는 세월을 거치게 됨으로써 사업이 쉽지 않다, 이런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편재라는 새 운이 왔을 때 자꾸 내 마음은, 용띠 기일간의 마음은 자꾸 사업성으로 펼치려고 하는데, 대체로 기일간 같은 경우에는 신약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다른 일간과 달리. 그래서 보통 어느 정도 신강한 명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사업도 무방하지만 자기가 정말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내가 생각하는 아이템이나 방식은 내 사주와 대운에 맞는지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체크해 보시고 사업을 결정하셔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인성의 기운과 비겁의 기운은 상당히 낮아집니다. 안 좋아진다는 거죠. 인성과 비겁의 기운이 안 좋아진다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자, 인성의 기운이 안 좋아질 때 나는 굉장히 활동적이 됩니다. 인성이 강해지면 나의 활동을 막는 것이 인성입니다. 이렇게 보면 인성이 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인성은 사주에서 반드시 필요한 인자라는 건
미리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운에서 인성이 맞아질 때는요, 나보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쪽에서는, 즉 학습을 하거나 어떤 자격을 따거나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 데는 불리합니다. 또 문서의 획득도 불리하지요. 대신에 나는 활발한 활동이나 편제나 상관의 기운에 의해서 세속에서 돈 벌고 내 활동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부지런히 활동하게 됩니다. 또한 비겁의 기운이 낮아질 때는요, 내가 강하게 내 주장만 내세우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을 자꾸 편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장을 해서 나를 따르라 하는 기운보다도 세상의 돌아가는 흐름을 보고 거기에 편승하면서 거기서 이윤을 추구하려는, 또 자기의 입지를 넓히려는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요걸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장성살의 기운으로 있고요. 또 보조적으로 보면 직살의 기운도 작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장성살의 기운이 작동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서고 책임지고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장성살의 기운을 잘 쓰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때 진급도 하고 어떤 당선 같은 것도 많이 됩니다. 당선은 뭐 국회의원 같은 것도 있겠지만 어떤 그 작은 모임이나 단체에서의 회장이라든가 어떤 사무총장이라든가 또 부회장이라든가 이렇게 내가 어떤 단체의 직급을 맡음으로 인해서 내가 나서고 책임질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조적으로 직사를 했습니다. 이때는 뭔가 새로운 일을 벌이는데요. 이 새로운 일은 여기서 말하는 상관에 의해서 자기만의 독특한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합니다. 근데 항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요, 자기가 아이디어를 냈을 경우에는 꼭 자기만 이걸 할 줄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은 인터넷이 상당히 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들을 정말로 나만의 생각인지 아니면 이미 제품화돼서 나와서 상용화되고 있는지 여부는 한 10분 정도만 인터넷을 검색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가진 아이디어가 얼마나 독창적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체크를 하신 후에 그 아이템으로 가지고 일을 벌릴까 말까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애정운을 보겠습니다. 애정운과 재물운을 같이 볼게요. 자, 애정운과 재물운을 바라볼 때 가장 많이 바라보는 게 재성의 동향입니다. 근데 재성의 동향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 애정운 쪽에서는 내가 재물의 흐름이 좋다 보니 삶이 좀 안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물론 큰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요. 그래서 돈의 흐름이 좋다 보니까 대인관계 쪽에서도 상당히 호전됩니다. 대인관계가 좋아집니다. 자, 이 대인관계가 좋아지는 데는 사실 이렇게 인성과 비겁의 기운이 안 좋아지는 이런 영향도 같이 있습니다. 자, 인성은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뭔가 내가 대접받기를 바라는 기운입니다. 또한 비겁은 내 주도적으로 상대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이끌고 나가려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 측면에서는 인성과 비겁이 안 좋아지는 때에 내가 내 주장을 안 하고 내가 대우를 받기보다는 상대한테 배려하고 상대에게 먼저 해주려는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대인관계는 상당히 좋아지고요. 이런 시기에 보통 대인관계에서 특별한 경우엔 애정운도 매우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인연이 생기는 것들도 보통 편재나 정제가 지지해서 왔을 때, 즉 이렇게 잘한 기운이 왔을 때 애정운 쪽에서는 매우 긍정적이다. 또한 그전에 어떤 커플이 없던 분들이라면 이 시기에 보통 새로운 인연이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지요. 재물운 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경자년 자체가 어떤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침체 우려도 있으니 어떤 투자라는 부분들은 잘 선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은 시험운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재성이 좋아지고 인성의 빙업이 낮춰지다 보니까 취업운 쪽에서 보면요, 좀 눈높이를 좀 낮추셔야 됩니다. 내가 기대치가 이거 아니면 안 들어간다, 이런 직장이 나타날 때까지 난 취업을 안 할 거다라고 하시면 취업으로 막혀 있습니다. 하지만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을 구하신다면 길은 상당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용띠 기일간이라면 자년에는 조금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을 하시고, 이게 이제 한 2, 3년 후에 관성과 인성의 운이 좋아집니다. 그때 좋은 직장으로 직장을 옮기는 것도 현명한 선택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시험운 쪽에서는 인성의 기운이 낮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불리한 쪽입니다. 또한 비견과 겁재가 낮아지다 보면 내가 시험에 몰두할 수 있는 끈기가 약해지게 됩니다. 그러니 시험운 쪽에서는 그다지 운적으로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자, 사업운 쪽을 보겠습니다. 자, 사업운 쪽에서는 어떤 내가 라이센스를 기반으로 하는 사람이라면, 라이센스라든가 아니면 또 부동산 임대라든가 시설 임대 이런 쪽이라면 상당히 좀 불리한 시기에 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잘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또 사업 자체의 부진함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내가 유통 쪽을 하시는 분이라면, 물건의 유통을 하시는 분이라면 내 시장은 활짝 열리면서 어떤 사업의 확장도 기해볼 수 있고 꾀해볼 수 있는 이런 시기가 됩니다. 자, 오늘은 용띠 기일간의 경자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